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3특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특검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 현장도 오마이TV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목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김상욱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잘생긴 박정호 기자님의 프렌즈 김상욱입니다. 근데 오시면서 막 크게 인사하시고 그러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네. 에너지가 지금 뭐 차고 넘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예. 오늘 좋은 일이 많은 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은 일. 시원시원한 이런 압수수색 소식도 들리네요. 그렇네.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소식이네. 근데 돈은 다 엄한 사람이 버나 봐요. 저는 예전에 주식해가지고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거잖아, 그죠? 우크라이나에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갑자기 1,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늘 다 뭐 예. 하면 반대로 돼버리고 뭐 하면 무적 분할하고 해서 주식에서 1인 돌만 해도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 그러니까요. 국내 시장에서 참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그런 말 나왔거든요. 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능순이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데 왜 이 상황을 만드냐고. 이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의혹 때문에 그럼 여러 김건희 국민들께서 또 특검이. 피해를 보셨겠네요. 속아서.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 사람은 네. 1,000원 주고 5,000원 벌어가고 우리 선량한 국민들께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짠가 해서 들어갔다가 또 손해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투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아니 권력자가 네.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건 자,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진상을 꼭 규명해가지고 정말 네. 김건희 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부끄럽다 근데. 네. 그걸 이거 밝혀내야 진상 규명도 진상 규명인데 네. 좀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다. 한 나라에 그래도 그렇죠. 참. 대통령 어디가 누구 혹자는 말-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은 국모라는 표현도 쓰던데. 국모가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일부러 예,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예.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좀 벌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건강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대 특검이 다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특검은 하고 있었지만 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야 좀 정말 정상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근데 들어요. 그 해병대 사단장님 예. 이상하대요, 사람. 이상하대요. 왜 그 반성도 안 하고 네. 그 비밀번호 아직도 모르셔야 할 거는 큰 소리로 모릅니다. 너 그거 보고 저 군대에서 관등선명 되듯이 크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니 비밀번호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못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얘기할 일인가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정신 세계가 다들 좀 일부러 내 정신은 옳잖아라고 형 감명을 받고 싶어서 저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모를 수 있다 쳐야 그건 부끄러운 거지. 저리 큰 소리로 관등선명 되듯이 모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그렇네.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몰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말 이제 분노를 사고 있는 그 모습을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한다. 저 현장에 있었으면 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안 갔는데 현장에 안 갔고. 욕할까봐. 영상을 욕했다고 보셨는데. 또 이제 또 역풍이 시달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참. 참 이게 또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을 보면은 예. 가운데 또 김건희라는 그 이름이 또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발을 안 건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특검이 다 이제 김건희 수사하려고 네네. 소환하려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모든 특검이 어떻게 보면 김건희를 다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우리가 우려했던 윤건희 정권이 네. 실체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참담해요. 참담하다.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 참담한 게 네. 이런 실체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는 게 참 부끄럽고요. 예. 사실 좀 정말 저야말로 정말 사기당한 느낌이고 답답하고 화나고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나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그분은 무슨 진짜 손을 안 걸친 데가 없어.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손을 다 걸친. 네. 저는 세상이 인과에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거든요. 아. 이 인과에
따른 예.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음. 그죠? 너무 많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네. 그 의혹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뭐 특검 조사 합당한 조사 소환이라면 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맞는 말만 말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 보면은 우울증 관련해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냥 휠체어 타고 나오고 뭐 뭐 윤석열이 그걸 밀고 나오고 그 윤석열인들 조사 제대로 봤나요? 자꾸 안 받고 도망다니고 저 뭐 맨날 말만 말은 잘해 말은 잘해. 사람이 행동으로 말을 예. 뒷받침을 해야지 맨날 말만 하고 좀 정신분열 저 이런 말 아이고 이거 예, 위험한 말입니다. 세게 지금 말씀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 그냥 나와요 입 밖으로. 아니 말을 했으면 지키든지 여기서 이 말해놓고 돌아가서 반대로 행동하고도 멀쩡하게 그냥 또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난 주말에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은 뭐 경찰한테 나는 뭐 조사 못 받아. 모르겠어요. 그걸 뭐 이 체포영장 그걸 집행하는데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한테 조사받냐 이런 논리를 펴던데. 근데 요새 좀 궁금한 게 네. 그 한남동파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몰라. 그 요새 검찰청에 안 보이대요. 좀 오셨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네. 그분들 다 어디 가셨대요? 요새 좀 조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지자들도 오고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안 보일까? 참 왜 그렇게 아니면 충성할 거면 꽤 충성하든지 왜 그때는 막 같이 죽을 것처럼 그러더만 요새는 또 안 보이세요. 그 아크로비스타에 딱 도열해가지고 딱 갈 때 인사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같이 돌을 맞더라도 같이 맞든지 조금 손절 타임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너무 머리만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국민 앞에 그야말로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청산을 들어가는 이 모습도 이 자체도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권영세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망언을 또 하셨던데 그러면 한남동파는 뭐였든지 그렇네. 다들 그러니까 체포- 말을 한다고 네. 말이 아니라 네. 말이 사실과 맞아야 되고 행동과 맞아야 말인 거잖아요. 정치인의 말은 특히나 무게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실과 다르고 그냥 말만 말에 그쳐버리면 너무 무책임하고 그게 말 많은 게 입 가벼운 게 아니라요. 네.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음. 행동과 다른 말을 하는 게 그게 입이 가벼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제 실제적인 그 증거를 네. 지금 윤건희 부부한테 이제 보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또 나옵니다 윤석열이. 예. 근데 참 이해 안 가고 좀 어떻게 보면 헛웃음이 나오는 게 9시까지 오라 했잖아요. 내가 못 간다 10시에 간다 그러다가 그럼 9시에 갈게. 근데 한 10분 20분 늦을 수 있어. 지각 예고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나 이렇게? 다 어차피 좀 늦어 9시인데 좀 늦을 거야 이거. 도대체 국가 수사 기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각 예고. 그러니까 권력을 오래 잡고 있었던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검사님들이 그동안 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었던 소수의 검사가 있었죠. 윤석열이 대표적인 그런 네, 네. 권력에 빠져 있는 정치 엘리트 검사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법을 수단으로 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나아가서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마저 자기가 수사해서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또 올리고 할 수 있다라는 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심지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 위에도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고요. 예. 그런 모습들 참 이번에 근데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모든 면에- 조승사자라고 조승사자 요즘 별명이. 저도 저는 사실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한번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울산에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아마 어떠셨어요? 조은석 특검님께서는 저를 기억 못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야 전설적인 그분이시구나 했는데 눈매가 보통이 넘으시고요. 일단 제가 뭐 저는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네.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엄청난 일단은 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딱 네. 맞는 딱 맞는 어떤 잔머리를 쓰더라도 그 이상의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은석 사실은 윤석열 뭐 앞선 선배 아니겠습니까? 기수도 앞서고요. 기수도 앞서고 그러니까 기수 앞선 사람인데 너 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조사하는 그 특검에 조은석이 와 있다. 그것만으로도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수사 과정과 아니면 해가는 모습은 확실히 할 것이다. 네, 일단 수사에서 필요한 것이 선도성 또 네.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의회의 의표를 찌를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탁월한 분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예, 기세에서 눌리지 않는 거예요. 기세에서 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보가 브리핑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제 느낌은 뭐냐면 이게 특검이 국민과 함께하는 특검,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 주권 특검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 모든 국민들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좀 정말 아쉬운 것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사 열심히 받는 모습도 보이고 하면 네. 좋겠는데 역시 그건 과도한 희망이었을까요? 과도한 희망. 해병대 사단장마저 저러고 있는 걸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이게 영화가 드라마가 되면은 정말 웃음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 시리즈물이 되면. 저 영화 만드는 거 너무 부러워. 이게 제 전두환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전두환은 각오라도 있었지. 이거는 사람이 너무 참 방송 표현으로 적절치 네,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못난 모습을 보이니까 못 남아서 보이니까. 진짜. 진짜 글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내란 특검에서 어제 수사하고 있는 모습 한덕수 불러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봤는데 국회 계엄 해제에도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런 행적도 드러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걸 따로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게 부서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또 폐기하는 일도 있었고. 나쁜 거죠. 그 빤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놓고는 거짓말한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전혀 몰랐다. 나는 반대했을 말렸다. 사실 뿐이다. 말렸다. 이거 난 얘기는. 반대했을 뿐이고 전혀 모른다. 근데 사실 드러난 일은 지금 그게 아닌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12월 4일 새벽 그날이 생각났어요. 계엄 해제 우리가 결의하고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맞아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계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지만 무시하고 계엄군을 밀어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실제로 계엄군이 바로 철수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새벽에 과연 우리가 해제한 계엄 해제 결의가 그대로 계엄 해제로 이어질까? 맞아요. 또 제2차 비상계엄을 또 때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있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는데요. 그날 밤. 그 네. 우리가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엄 해제 결의하고 공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한독수 아저씨께서는 주사위 돌리고 던지면서 계엄을 해제해 봐라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헌법을 네, 유린했다.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그분이 헌법 이걸 규정을 모르겠습니까? 음흠.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헌법을 유린한 행동입니다. 네, 헌법을 유린한 그런 자가 행동이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왜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했나? 저는 철저하게 들고.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람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 범죄 아니면 개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가 아닙니다. 네. 국가의 국체 자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미래 세대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한 국가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걸 용인하고 옹호했던 사람들은 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또는 방조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중재의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네. 통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바로 세우기, 나라 바로 세우기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본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아마 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네. 수사를 하고 진상을 규명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민들께서 놀랐던 뉴스가 또 있는데 네.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다라는 네. 그 증언. 그것도 또 거짓말했네요. 없다면서요. 창고밖에 없다고 뭐 그러던데 초라한 창고라고 얘기했던데. 왜 다 거짓말이죠, 이렇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해명을 하면은 그 믿을 수가 없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치비 대납 요구까지 했다라는 건데. 설치비 대납이요? 설치비 대납 세금을 아끼려고 그랬나요?
설치비 대납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출 항목이 없다 보니까 지출 항목이 나오면 또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했나 보네요. 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 대통령 선거 나올 때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이고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한테만 내가 공정하게 느끼면 돼 이런 우리 건가? 그때로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많이 지지했었습니다. 네. 저도 믿었어요. 공정과 상식이란 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공정과 상식에 네. 목말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정하기를 바라고 상식적이길 바랬습니다. 네. 그 목마름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랬는데 반대로 지극히 불공정하고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버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입이 가볍다 못해 그죠?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고 그리고 사실에 부합해야지 입이 무거운 거지. 말이 많더라도 그건 무거운 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과 다르고 네. 행동과 다르다면 이 사람의 입은 한없이 가벼운 것이고요.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천만다행 빨리 물러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오늘 기자회견도 10시에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첫 기자회견. 네네. 이런 가운데 야당 지금 국민의 모습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도 겸임하면서 네.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바뀌는구나. 끝내 안 바뀌는구나. 네. 끝내 안 바뀌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좀 반대 쪽에서 움직이셨던 분들과 몇 분 통화를 했는데 다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아하하. 뭐 반대라서 속상한 게 아니라 당을 바꿔야 하는데 결국 또 실패했다. 다시 엄석대 시대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엄석대. 그러니까 시절. 국민의힘 아직도 엄석대가 있나 봐요. 저는 누군지 알 것도 같고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아직도 엄석대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제가 예전에 말했던 언더찐윤 또는 네네네. 당내 구태 주류 이런 분들이 여전히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선 결과를 보니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없을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 지역구, 당내 구태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다수 득표를 함으로써 이분들은 네. 자신의 지역구가 탄탄하다.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지역구만 챙기면 된다.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니고 지역구 사람도 네. 손잡고 다니고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에 있을 때 생때만 쓰고 나란 일은 나 몰라라 하면 된다. 국회에 네, 네. 있을 국회의원인데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렇게만 하면 당의 공천만 받으면 진영 논리로 상대방 악마화만 하고 계속 혐오 갈등만 일으키면 네. 다시 또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한 번 더 가졌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송원석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저는 드러내고 그렇게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찐윤의 도구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네. 뭐 윤석열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윤석열조차도 저는 찐윤 구태 세력의 도구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지 사장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했는데 지금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 세력이 없어요. 아, 추경호 원내대표 세력이 있습니까? 없었죠. 혼자죠. 관료 출신의 그냥. 김기현 대표가 따르는 국회의원이 있나요? 혼자 움직이거든요. 없죠. 계속 나경원 안 되다가. 의원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혼자 움직이거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기껏해 한둘이거든요. 권영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각별히 친하다 권영세 파다. 저는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죠? 음. 따르는 의원이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간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송은석 네. 의원님, 되게 조용한 분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근데 갑자기 원내대표가 되고 당연히 실세가 돼요. 자, 근데 송은석 8호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있나요? 없죠? 그것도 아니고. 그럼 또 간택당한 거죠. 그럼 누가 간택했을까요? 이 간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 누가 간택을 했는지 어느 네. 세력이 간택했는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혐오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네. 국민들의 무지를 이용하고 선동함으로써 진영 정치를 통해서 네. 또 당권을 장악함을 통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데도 관심이 있는 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 회의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이 제 내부에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더 설득력 있고 좀 공감하게 제가 이렇게 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건강한 야당. 국민의힘이 잘해서 예. 국민들께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사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예. 잘하자라는 잘하자. 바람입니다.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예. 하는 바람이에요. 자기를 위한 정치하지 말고 내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득 보는 거 그거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좀 하시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발 좀 국민들 좀 웃으시게 네. 좀 도와주세요. 국민들께서 근데 댓글에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내란 정당 해산으로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어쨌든 이런 우려도 아직 말씀도.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아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여당 기능도 해야 되고 야당 기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정책도 내고 우리끼리 반대도 해야 되고 우리끼리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혼자 북치고 자구치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구조가 불안정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제발 좀 자기를 위한 정치 말고 국가 걱정 좀 하고 나라 걱정도 좀 하고 나라 위한 네. 정치도 좀 하고 뭐 갑자기 100% 바뀌라 소리를 못 하겠지만 네. 좀 그래도 조금은 좀 그렇게 해야 안 예. 되겠어요? 그래요. 사회 갈등 혐오 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그 길은 다 보이는데 아니 아직 갈수 있을지 안 모르겠어요, 바뀌고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네. 흥분해서 죄송해요. 예. 이번에 예결특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좀 제대로 야당으로서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치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면 사실관계 왜곡하고 없는 그렇죠. 말 만들어내고 네. 지역 감정 조장하고 혐오 조장하고 발언 내용이 다 그렇게 가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혐오를 일으켜서 누가 좋습니까? 네. 사회 갈등을 일으켜서 누가 좋습니까? 예. 거짓 사실로 선동하고 왜곡해서 누가 좋습니까? 국민들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또 도탄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혹세무민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무책임한 정치라고요.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자 개혁을 해내고 혁신해낼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세요? 안철수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아니 자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늘 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거의 왕따 수준이에요. 그랬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그냥 또 올려놓고 이것도 하는 바지사장. 구색만 취하는 거죠. 음. 안철수 의원 예전에는 국민들도 많이 따랐고 네. 자기 세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세력이 없어요. 음. 그냥 혼자 움직여요. 지지세도 없어요. 이번에 대선 경선 나갔을 때도 형편 없었잖아요. 네. 아예 이제 말씀도 잘 못하세요 이제. 자 근데 그런 분을 혁신 안찬아들 뭐 말에 영이 서야 하지. 힘을 실어줍니까? 영이 섭니까? 혁신을 근데 하려면 또 사람만 올려놓고는 우리는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우리는 공정과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은 불공정, 반상식, 비상식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짓 하는 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예.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 된다.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봤는데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세웠어요. 야당 국민의힘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저께인가 어젠가. 근데 대통령실 앞에 저는 국민의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고 정말 국민들을 받드는 정치를 하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 예, 드리는 예. 말씀이에요. 그 전제로 국민을 위해서. 말씀을 예, 예. 드리는데 예. 뭐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은 로텐도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른바 숙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행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열심히 검증하는 거는 필요하죠. 네. 근데 그 검증의 방향성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업무 능력이 있나, 그거 위주로 좀 검증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질문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국무총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신상털기 해가지고 막 신상털기해서 막 포장해가지고 막 네.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요. 우리 좀
왜 계속 갈등만 이야기하냐고요. 왜 자꾸 혐오만 이야기하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뭐 나름 결연함이 있겠죠. 네. 나름 결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결연하다고 나름 결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 네, 나름. 네. 근데 그 나경원 의원님 드셨던 도시락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을지로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똑같은 도시락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김밥이요? 김밥이 예.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근데 나경원 의원님은 결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김밥 먹으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 김밥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김밥집 대박 난 것 같아요. 예, 이게 럭셔리하게 보여서 좀. 저 을지로위원회 아침 회의하는데 우리 김밥 예. 먹으면서 회의하는데 갑자기 뭔가 그 김밥이. 싱크로율이 높았고 왜 하필 이 김밥을 맛보라고 갖고 왔나? 대박 났나? 잘. 이렇게 지금 뭐 이 김밥. 저 김밥이야. 저 김밥. 똑같아. 개수도 똑같아. 저 김밥이에요. 방금 전에 먹고 왔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저 그냥 김밥이 아니라 네. 일본에서 무슨 만든 일본식 김밥이거든요. 일본식 김밥이었죠. 저 일본식 김밥이 이거 저 봐봐 그냥 김밥이 아니라. 일본식 김밥. 저건 하필이면 또 일본식 김밥을 먹은 거였어요. 저 뭔가 속이 꽉 찬 아주 괜찮은 요리라고 해요. 저건. 요리 김밥이 아니죠. 이건 요리. 그 일식집 퓨전 일식집 가면 저 네. 요리로 팔아요. 이름이 있던데 저게. 그래요? 뭐 이름이 있어. 몰라. 저 비싼 거 되게 비싸요. 그래요. 자, 이걸 어쨌든 보여주면서 결연함을 나름 결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지금 표정 보시면 결연하세요. 결연한 표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말에 이게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로텐도홀에 또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거 피서, 그러니까 바캉스 농성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국회가 잘못했네. 결연하게 저렇게 하시는데 에어컨도 좀 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잘못했네. 잘못했네. 제가 사무처에 얘기하겠습니다. 좀 덥지 않으시게 그래서 결연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오죽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러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죽하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틀어드려야 되는데 잘못했네.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 헛웃음 짓게 만들고. 그것도 우리 세금인데.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혈세 가지고 에어컨 틀어달라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 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되고요. 자, 지금 9시 27분은 지나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좀 뭐 미리 이제 보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생각하시고 지금 보이시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민에게 답하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일단 요 기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지난 3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했던 많은 시민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적극 지지 선언 제가 연구하고 알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이분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 괜찮아요. 이런 분께 나라 맡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네. 저한테 제일 많은 비난을 하셨던 분들이 그분 능력이 없어. 그분 나쁜 사람이야. 전과도 있어. 너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해? 제가 잘 알아보세요.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리사욕은 없었습니다. 나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역공당하신 것이고 네. 도리어 부정부패를 막으려다가 역공당한 거고 그리고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보시면 압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난 3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씌워진 악마와 프레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오해하던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대통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나? 품위 있게 포용하면서 또 일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하고 새롭게 평가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계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30일 기자회견이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있다. 사실 30일이 일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전 정부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준 것도 없고요. 또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업무 파악도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국무위원들 다 어떻습니까? 전 정부 사람들로 채워져서 지나온 30일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고 그걸 설명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어. 30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또 다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참 좋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것 같아요. 소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게 아마 오늘도 기자회견이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기자들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30일 이제 돌이켜 보자면은 뭐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국무위원들 보면은 전 정부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네. 토론도 하시면서 입이 국무회의 이만큼 진행하고 나와서 근데 일은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 안 하다가 계속 당황해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그 와중에 뭐 이진수 광통위원장은 대구시장 나간다 하대요. 뭐 그런 얘기가 소문이 있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대구 시민들 그런 분들 아니세요. 진짜. 그런 분들 아니세요? 대구 시민들께서 예. 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판단을 하실 것이다. 대구 시민들과 국가를 위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0일 맞아서 기자회견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거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30일 기자회견 하는 거 그만큼 뭐 3배 이상 더 열심히 일을 해왔고 네. 국민들께 일을 하면서 제때제때 보고를 하고 네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네.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간다는 걸 같이 천명한다. 네. 이건 또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주 크죠. 예.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예. 늘 우리 뭐 하기로 했던 거는 시작도 못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요. 예. 그리고 뭔가 신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씩 일이 풀려가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예결위도 본회의 예결위 전체 회의도 예정되어 있고 한데 네. 예결이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뭐 질응답 과정에서 우리 봤을 때 참 뭐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의 그 발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도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왜 쿠폰으로 주냐? 아니, 민생 쿠폰으로. 그 쿠폰으로 주는 게 소비 진작 차원에서 그런 거지. 그게 그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현금 돌리려고 하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모르나? 체크카드 뭐 카드로도 주는데 아니 무슨 카드로 줘요? 이거는 쓰라고 주는 쿠폰이고 그러니까요.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쓰는 쿠폰이니까 쿠폰으로 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왜 쿠폰으로 주냐 이런 얘기를 또 조배수 의원이 하다 보니까 그 대답하는 정부에서는 아니 카드로도 나가고 다 된다. 근데 그걸 조배수 의원은 모르고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근데 좀 장관님들이나 대답하시는 분들 보면서 네. 참 안 됐다. 저 참 대답은 다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네. 아이고 참 힘들다. 극한 직업이다 이런 겁니까? 진짜 극한 직업이구나. 아유 그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했고. 참. 근데 제가 국민들께서 이런 본회의나 특이나 뭐 질의들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네. 보실 때 잘못된 정보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네. 혹세무민하거나 아니면 혐오를 조장하거나 예.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잘 걸러서 좀 이렇게 판단해 예.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로장학금을 빼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바로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또 막 많이 뭐라 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했으면 좋겠다고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보로 바른 그렇네요. 비판으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해서 네. 국민들께서 야 국민의힘 잘하네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힘을 위한 충정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로장학금 빼서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예. 추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추경이 사람이 완벽할 수 없거든요. 우리 작년에 본 예산 짰잖아요. 네. 짰는데 이 정도 재원이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게 그게 불용 예산인 겁니다. 불용은 말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버리는 돈이 돼 버려요. 이번 올해 예산은 돈은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항목이 없어서. 정해진 항목에 써야 되는데 그게 그게 지금 근로장학금을 대폭 늘렸어요. 장학생을 확 늘렸는데 문제는 근로장학생이 뭔가요? 일을 해야 돈을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예, 근로장. 근데 학생들이 생각만큼 내가 일하고 장학금을 받을게라고 신청하는 사람 수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만 명 가까이가 빈 공간으로 남았고 그만큼 재원이 남아버린 겁니다. 네. 그럼 이건 불용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써야지. 예. 지금은
특히나 재정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승수 효과가 좋다라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필요성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재정을 풀어야 될 때 이 남는 돈을 안 쓰면 그게 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써야죠. 써야죠. 그리고 또 인근 하나 예산. 지금 가덕도 신공항 예산 네. 뭐 5천억 그게 이번에 집행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걸 지역 감정으로 또 몰고 가는 사람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지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현대 땡땡 아니 반대로 땡땡 건설 다, 예. 거기서 시공사인데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저 얘기 안 했어요. 예. 다 얘기했죠. 아니 근데 거기서 네. 이거를 그 뭐 사업에 원래 네. 하기로 돼 있었고 그 여기서 돈 쓴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업을 못 하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못 써.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불용 예산이죠. 예산을 뺀 게 아니라 예. 쓰라고 줬어. 그렇죠. 근데 못 쓰는 상황이 돼서 돈이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럼 이 돈 또 놀고 있는 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재정을 풀어야 될 때니까 재정을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역 감정이 왜 나와요? 이게 지역 감정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곡이고 갈등 유도고 혐오 유도인 거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왜 자꾸 지역 감정을 자극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지역 감정 있으면 풀어야지. 그게 오히려. 정치인의 역할이지. 그렇죠. 풀어야지. 없는 지역 감정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뭐 여기저기 특히 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까지 그런 사실상 그 바로 갈등을 잡으니까는 유발하는 바로 그 상황이니까. 잡으니까는 예의가 없다고 뭐라 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당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떻게 공세를 이겨내고 할 말씀을 하고 해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우리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힘내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고개를 그쪽으로 못 돌리잖아요.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후타츠 스님께서 이제야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김상욱 의원님 민주당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할게요. 화이팅입니다. 지금 슈퍼챗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잠깐 예. 우리 이거 검찰 개혁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기할 겁니다. 예. 네. 얘기할 겁니다. 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원님. 아유, 하시고 오신 말씀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로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검찰 개혁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자, 이제야 본격적인 말씀을. 우리 얘기한다고 왔는데 어제 토론회가 네. 있었고요. 예. 많은 검찰 개혁 이야기들이 토론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생중계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딱 사진 찍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나 의원님. 중간에 나가는 것도 봤겠네. 당대표 후보들도 와 있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검찰 개혁에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토론회 참석하시면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되게 오래된 논의예요. 오래된 논의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네. 이렇게 검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그 진정성이 참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려요. 뭐냐면 정권을 잡으면 네. 검찰은 늘 어떻게 했나요? 정권 잡으면 검찰은 뭐 정권의 뭐 도구처럼 그러니까 수사하고 앞 정권 끝날 때쯤 되고 새 정권 들어설 때쯤 되면 앞 정권 박살 내면서 새 정권을 바뀌면서. 충성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 새 정권은 야당일 때는 너무나 무섭고 싫었지만 여당이 되면 야 좋은 도구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하면서 다시 그대로 끌어안았죠. 네. 그래서 개혁을 계속 피해갔던 건데 아하.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실은 지금 검찰 그대로 가면 민주당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뭐 만 원 안 들면 조사하고 우리 편은 다 살려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그 김용민 의원님도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에 들어온 권력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거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데 내려놓겠다는 거다.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라. 그렇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안 바꾸는 게 좋아요. 뭐 유혹을 느낀 말도 하고 근데 유혹을 뿌리치고 굳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굳이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굳이 그 내려놓겠다는 건데. 진정성 봐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많이 봐왔죠. 김건희 아무리 사고 쳐도 다 무혐의예요. 그리고 뭐 황당하게 다 또 감옥 가요. 네. 야당이면 더 이상 이렇게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실 뭐 복귀를 해보면은 얼마나 그 많은 수사, 그 많은 압수수색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7만 8천 원 잡아내려고 120번 압수수색 해놓고 7만 8천 원 잡아냈다고 만세 부르는 게 그게 정상적인 예, 아니 종이값도 7만 8천 원보다 더 나왔겠다. 그렇네요. 그게 뭐예요? 예, 근데 자료 복사 비만. 근데 지금 그 예.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수사와 공소 제기 기능을 좀 분리를 하자. 분리하자. 그리고 왜 중요합니까? 사실 지금 현재도 수사를 보면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이 직수하는 사건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지금도. 않고 예, 그리고 검찰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1차 수사한 것을 검찰에서 2차 검수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 검찰이 직수하고 그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는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다 하는 것이 일반 시민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네,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는 하고 공소 제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자, 근데 검찰이 굳이 나서서 직수하는 사건들 예, 중에 상당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약간 엘리트 폐쇄 조직이고 여기서 공소 제기까지 같이 하고 해버리면 검찰에서 답을 정하고 몰아세워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검수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수사랑 공소 제기가 구별이 되면 수사 때 했던 것이 과연 맞는지를 한 번 더 공소 제기 단계에서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체가 다르니까. 예,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것이 줄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다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도 공소 제기하는 단계에서 꺾겠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근데 하나로 돼 있으면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네, 밀어붙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일단 크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말하는 정치 검찰, 네, 기획 수사 우리 이런 것 좀 자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권력이라는 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네, 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소수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수의 검사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받드는 심정으로. 하지만 소수의 네. 정치 검찰들은 본인들이 먹이 사슬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죽이고 살리고는 우리 마음이다. 네, 우리 손에 모든 것 권력이 다 있다라는 이상한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군림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가요? 국민 위에 함부로 군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출한 선출 권력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단 거지. 네, 우리 위에 누군가를 군림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군림하려고 했잖아요. 음.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 정치 검찰들이었던 거예요. 검찰 독재 정권. 이걸 더 대통령도 우습게 보잖아요. 네, 국민이 아하. 선출한 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거 네. 멈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권력도 나눕니다. 중수청 만들고요, 공수처도 있고요,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어요. 이 그런데 수사기관들 독점하지 간에 않게. 서로 또 견제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한쪽 수사기관이 잘못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거기를 또 조사도 할 수 있도록. 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논의는 더 많아야 될 겁니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딱 정하고 가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이 이번에 물러나면서 아니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100년 대계인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그분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그분이 검찰총장을 똑바로 하고 검사를 똑바로 했으면은 그분 말씀처럼 이걸 좀 천천히 봐도 돼요. 근데 지금 검찰권을 제일 남용해서 예, 김건희 다 풀어주고 엄한 사람 잡아놓고 그렇네. 심지어 내란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 의심되고 있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한다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난 진짜 좀 이게 해병대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좀 염치라는 걸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본인은 아니지. 신무정은 아니지.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대권 양보해서 그런다고 그런 쳐도. 우려 필요해요. 예. 근데 심우정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은 아니지. 그분은 조사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비아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물어보기 너무 많아요. 검찰총장이 비아폰이 왜 필요해요? 자, 그리고 검찰총장이 내란 앞두고 민정수석이랑 비아폰 통화를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밝혀야 될 게 많고 내란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저 흥분 안 할게요. 예. 아니, 심우정 그 해병대 사령관 때문에 제가 흥분. 그거 너무 충격 받으셨군요. 네. 관등선 문제듯이 큰 소리로 딱 네. 저는 비밀번호 모릅니다. 너무 충격 받았어. 그러니까 이 참 비현실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근데 어떻게 여러 명이 같이 이럴까? 한 사람이 그런 건 저 사람 이상하다 생각을 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에서 해병대 사령관 심우정 아저씨 뭐 연달아 다 그러는데 아저씨 상당히 이제 검찰총장 아니잖아요. 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같이 이럴까? 그러니까 한결 같아요. 우리가 좀 사람들은? 염치라는 걸 갖고 살았으면 공인이었잖아요. 나라 위해 해병대 사령관은 나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군인된 거 아니었어요? 나라 위해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가장 공정함을 담보해야 할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참. 자, 지금 보니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내란 특검 소환 출석을 했는데 체포 저지 등 이제 질문에는 묵묵부답하고 이제 올라갔다고 하네요. 김성훈 전 차장도 이제 피할 수 없다. 저분이구나. 저분 아시죠? 얼굴은 참 멋지신데 근데 행동이 좀 우리가 마음에 걸렸죠. 저 그날 그래도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만만한 날이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그때 혹시라도 경호처랑 경찰이랑 충돌 일어나서 사람들 다치면 어떡하나 총격전 우려도 있었고 하면서 우리가 조마조마 지켜봤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네, 참 뭐 이제 풍선 이벤트도 했다는 그분인데 참 그것도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벤트에 잘 어울리시네요. 이벤트죠. 느낌이 뭔가 이벤트에 잘 어울리시네요. 느낌이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예결위 회의 때문에 시작도 못했는데 끝났네. 그 시간도 못했는데 눈 깜짝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준비한 거는 언제 해요? 그거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김상호 의원님이 화요일마다 또 박종현 스팟 함께 오마이TV 19로 함께 하시게 돼가지고 이제 공식 약속해요. 오마이TV 19 약속해요. 네. 화요일마다 오셔서 방송하시니까 기대해 보겠고요. 감사합니다. KM 불꽃님께서 의원님 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계속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마다 오마이TV에서 아침마다 뵐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소신 있게 김상욱 또 이제 활짝 웃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김상욱 TV가 또 있죠. 그러니까 김상욱 TV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만든 지 이제 3주 넘어가고 김상욱 있습니다. TV 저희가 이거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 방송이 네. 오마이TV 포함해서 김상욱 TV 똑같이 지금 나오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함께하죠. 식구라고 저희가 이 손가락까지 걸었는데 약속해요. 도장도 찍었어요. 도장 찍었기 때문에 틀어드려야죠. 김상욱 TV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김상욱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 해주세요. 김상욱 TV 많이 늘었죠. 45,000. 3주 만에 3주 만에 맨 처음에 10,000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10,000도 안 됐죠. 저는. 그랬나? 제가 그러니까 왜 이제서야 하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 당선 때까지 마음이 여유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달려왔죠 그냥 말로. 내 걸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대통령 딱 당선되시고 나니까 이제 어쩌지? 이제 그럼 나도 이제 저거 하자 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이 엄청 늦어서 구독자가 없습니다. 좀 많이. 자, 아마 근데 이 방송 보시면 지금 구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새로 고침해 주세요. 구독한 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조금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와! 끝에 자리가 바뀌었네요. 100명 늘었어요. 100명 그새 늘었어. 바로 100명 늘었어. 야, 이게 오마이TV의 힘입니다. 대단합니다. 저 기적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보고 있어요. 계속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100명이 늘었어요. 계속 늘 겁니다. 늘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제한 사항이 있네요. 또치 TV로 바꿔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또치. 괜찮네요. 저는 또치를 옆에 살짝. 저는 민주또치. 민주도치. 민주도치. 민주또치. 김상욱 네. TV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구독하셨다. 구독 완료. 구독합니다. 구독하고 왔어요. 네. 울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선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늘었네요. 100명이. 어머나. 계속 이제 늘고 있는데요. 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효능감 장난 아니에요. 효능감 네. 최고인데요. 그냥 예결위 회장 말고 오마이TV 스튜디오에 가서 앉아 계시죠. 뭐. 일은 해야 돼. 일은 제가 본업엔 충실하고요. 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또 철저히 네. 하고. 의정 활동 열심히 하면서 예.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모셔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셔야 되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네. 당연히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상대의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꺾이지 중요한 않는 마음. 것은 남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네.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네. 우리의 건강함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 자 민주토치 김상욱 의원님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